금희씨 왜 그러세요? 보혜씨, 월급 받았는데 고정지출로 거의 다 나가네요. 고정지출이 뭐가 그렇게 나가는데요? 보험료가 제일 많이 나가요. 이세무사님께서 운영하는 밸런스 에셋하면 보험료를 줄여준대요. 그런 데가 있어요? 당장 가봐야겠다. 보험료를 진짜 줄여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불필요한 적립보험료와 중복된 보장을 조정하고 개개인의 가족력, 적정 보험료를 분석한 맞춤 설계는 합리적인 보험료와 최적의 보장으로 질병과 부상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보험 리모델링 지금 할래요. 밸런스 에셋으로 전화 주시면 쉽고 빠르게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대표님, 보혜씨 왔어. 대표님 주말 동안 강원도 갔다 오셨다면서요? 같이 일하는 홍유학 세무사랑 이민희 세무사랑 또 우리 산악회 총무 윤호랑 이렇게 넷이서 강릉에서 회 먹고 캠핑장? 오토 캠핑장? 근데 오토 캠핑 보통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텐트 막 엄청 큰 거, 테이블에 의자까지 달린 막 테이블에서 이렇게 바베큐 준비해서 이렇게 먹고 이런 거 하는데 우리는 정말 아무 장비도 안 가져간 거야. 아무 장비도 안 가져와서 그 바베큐 굽는 그걸 숯 들어가 있는 걸 대여 뭐 2만 원인가 주고 대여를 하고 그 앞에 있는 하나로 마트 가서 모든 필요한 비품들을 다 사서 즉석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그래도 나름 맛있더라고. 나름 맛있는데 내가 왜 그동안 많은 취미가 있었는데 캠핑을 한 번도 안 갔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 굉장히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이렇게 준비성도 철저해야 되고 막 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 놀러 가서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 그래서 오토 캠핑장 첫 번째 시도는 절반의 성공? 맛있게 고기는 구워 먹었지만 막 이런 비품도 없었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즐기진 못하고 그냥 밥만 먹고 온. 그래서 주말 다들 잘 보내셨죠? 하루가 시작됐는데 사실 이제 주말 토요일 일요일 보내기 전 금요일 밤이죠. 미국의 금요일.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미증시를 확인하셨을 거예요. 미국 증시가 나스닥 그 경우에 또 한 1% 정도 상승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고요. 특히 지난 금요일 날 확인을 해야 했던 이유는 테이퍼링 재료 그리고 금리 인상 재료 때문이었죠. 잭슨홀에서의 관련 연설들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거에서 오늘 아침 경제 뉴스들에 다 정리가 엄청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한 번씩 다 보셨을 것이고요. 테이퍼링은 연내에 할 확률이 이제 높아졌고 이제 고용 지수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한번 할 것이고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하고 상관없다. 이 말은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바로 뭐 금리 인상을 할 건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재료라서 그냥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의 팩트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일단 미국 증시에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악재로서가 아니고 호재로서 받아들였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의 호재가 그렇게 많이 호재로는 아니었다. 근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체가 차트 보시면 거래소 차트는 0.33% 상승. 근데 음선 상승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공의 색깔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오늘 음선이 나왔죠. 음선이 나왔던 얘기는 미국 증시는 올랐지만 그 갭상승을 못 지켜내고 약간 흘러내렸으니까 거래소는 좀 미국 증시보다 약한 위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음선이 많을 땐 미국 증시보다 약한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갭상승을 미국 증시가 좋아서 갭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그 갭상승을 못 지켜낸 거니까. 그러면 거래소는 그런데 코스닥은 물론 윗골이 살짝 달았지만 갭상승을 지켜내는 양선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이 색깔이 달랐다는 얘기죠. 거래소는 양선, 코스닥은 음선. 그랬을 때 한 나라의 증시가 뭐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맞지만 매일 똑같진 않으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미국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약하고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강하다. 거래소는 제일 약하고 그 다음 코스닥, 그 다음 미국 증시. 이 순서일 때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강할 때는 왜 강하니? 대부분은 업종 차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도 거래소에만 포함되어 있는 금융업종이 안 좋고 코스닥에 더욱더 비중이 높은 제약바이오가 오늘 특히 HLB나 뭐 이런 좀 재료 있는 애들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역전 현상 또는 코스닥이 더 강한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거래소 차트는 200일선에서 한번 치받고 올라갔고 위에는 121선, 60일선이 도사리고 있어서 일단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옆으로 가는, 제가 말씀드렸던 옆으로 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갭상승해서 거래소와 같은 모습이 안 나온 거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훅 가면 1050, 1060 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장중시장에도 써드렸지만 거래소만 보면 힘이 별로 없는, 반대로 코스닥은 그나마 힘이 있는, 그래서 코스닥을 따라서 거래소가 힘이 생길 것인지 아니면 거래소를 따라서 코스닥이 힘이 생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지수 차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가총액의 큰 종목들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에서 시가총액의 큰 종목 보면 오늘 거래소 소폭 상승했으니까 다들 보합권 위치에 있고요. 보합권에서 조금 벌어진 애들만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는 한 1.9% 상승, 카카오뱅크가 2%가 빠지고 좀 흘러내리는 차트로 바뀌고 있고, 포스코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포스코 5%, SK바이오사이언스도 3%, KB금융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주들이 오늘 좀 흔들렸는데 KB금융 4% 떨어졌고요. 신한지주도 2% 떨어졌고요. 하나금융지주도 3%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융주 비중이 더 높은 거래소에 금융주의 약세가 좀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고요. 코스닥에 대비해서 S51은 4% 상승, 현대글로비스 2% 상승, 현대제철 아까 포스코 상승처럼 현대제철도 철강주로 상승했고요. 그 다음 재밌는 것은 현대건설이 2.9% 올랐는데요. 현대건설 바로 아래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가 GS건설이죠. GS건설이 6%가 올랐죠. 그래서 오늘 건설주들이 움직임이 좋았다. 그래서 거래소 시총상위의 핵심은 금융주는 안 좋았고 건설주는 좋았고, 그리고 거래소보단 코스닥이 좋았고,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코스닥이 좋았던 건 코스닥 시총상위는 이렇게 보시면 펄어비스, HLB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서 좀 움직임이 굉장히 좋게 이렇게 오늘 하루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보시고요. 거래대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에서는 오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보다 더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 또는 삼성전자만큼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들에 왜 돈이 몰렸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HLB는 오늘 하루 종일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더 거래가 많이 됐고, 코로나 관련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펄어비슈는 펄어비슈? 오늘 펄어비슈 뭐지? 왜 갑자기 펄어비슈지? 티라미슈, 모가디슈, 펄어비슈. 아니 펄어비슈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 펄어비스는 14% 상승했는데요. 게임주 중에서 이제 요즘 그런 말 있죠. NC소프트랑 넷마블이 좀 신작이 결과가 안 좋아서 음선 나오고, 반대로 펄어비스랑 카카오 게임즈랑 이 두 개가 좀 더 양선 나오고, 이렇게 좀 게임주에서도 신작의 흥행 여부에 따라 주가 갈린다. 이런 기사들 좀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오늘 한국 BNC 역시 제약바이오, 신풍제약도 제약바이오, HLB 생명과학도 제약바이오. 그래서 오늘 상승 네스트 사이언스도 역시 HLB랑 연관되어 있는 코로나 관련. 그래서 오늘 요 거래대금 탑10만 봐도 여전히 우리 주식시장에는 코로나 관련 재료들이 가장 강한 재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델타 변이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저도 자영업자 친구들도 많고 세무사 고객들도 많이 있지만,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하고 지금 올해 여름하고 또 틀려요. 왜냐면 이게 그냥 코로나만 걸렸을 때랑, 식당이나 카페 10시 제한이 생겼을 때랑, 그리고 4인 이하로 제한이 생겼을 때랑, 지금처럼 2인 이하로 제한이 생겼을 때, 저는 3단계, 2단계 못 외우는데 요 네 가지가 계속 자영업자들이나 우리 생활을 완전히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제한 없을 땐 코로나는 있었지만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약속 있는 사람들은 계속 약속을 잡고 술을 먹고 식당에 갔겠죠. 근데 10시까지밖에 안 돼. 그럼 좀 위축됐겠죠. 근데 4명 이상은 안 돼. 근데 지금 2명 있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 근처, 저희 집 근처에 땅콩 상표 말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자영업자 하시는 분이니까 땅콩하고 삼겹살 맛집이 있는데요. 굉장히 코로나 시대 아닐 땐 앞에가 사람들이 대기가 바글바글 했어요. 조그만 식당인데 삼겹살. 그래서 그 앞을 제가 지나다니면서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달 전쯤? 한 달 보름 전쯤에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저희 회사 같이 일하는 분하고 둘이서 삼계탕 먹을까 뭐 먹을까 하고 그 앞을 딱 지나가는데 거기가 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저거 먹고 싶다고. 그래서 빈자리 들어가서 먹고 이게 눈치를 보아하니, 코로나 시대 이전은 정말 사람들이 대기를 하던 식당이었지만 지금 2인으로 줄이고서는 꽉 차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
지금 이게 주식시장도 다 어차피 우리 생활들이 연관이 있는 거라면 많이 위축은 되어 있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찌됐든 저찌됐든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재료는 코로나 관련 백신, 치료제 뭐 이런 애들이 아직도 작년 여름 이전이니까 뭐 3월, 4월 1년 이상 가장 강한 거래대금이 나오고 응집력이 있는 애들은 코로나 관련주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역으로 호재의 소멸은 악재, 악재의 소멸은 호재니까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진짜 강한데 이 관련주들이 또 그 다음을 생각한다면 역시 또 코로나 피해주들 있죠. 지난번에 작년 가을인가도 한번 이런 분위기이다가 갑자기 코로나 피해주들이 이제 야 이제는 또 우리가 뭐 여행도 가고 갈 수 있고 하지 않아? 근데 우리 아직도 해외여행 못 가고 있죠. 근데 이제는 여행 갈 때가 가까워졌어 이러면서 코로나 피해주들이 움직였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슈퍼개미 배진환 TV 레슨몬 TV에 가서 같이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하는 라이브 찍었는데, 그때 배진환님이 중소형주랑 이런 거 되게 잘 보시거든요. 근데 코로나 피해주들 쪽에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길래 저도 동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거래대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왜냐면 건설주들이만 엄청 그 시가총액이 크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등락 현황을 한번 보면 방금 전에 말했던 코로나 관련주들 말고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것들이 보세요. 신원종합개발, 그리고 범양건영, 일성건설, 유라테크 세종 쪽이죠. 그리고 삼부토건, 계룡건설. 계룡건설은 이게 충청도 지역 기반이라서 제가 예전에 우리 성장주에도 한번 넣었었던 건설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 건설주가 움직임이 나온 건 계속 말씀드리는, 지수가 묶여있을 때 중소형주가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 중소형주에서도 대선 관련주 쪽이 스케줄 매매니까. 근데 또 대선 관련주도 짜잘짜잘한 인맥 관련주보다 이제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들이 나오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뭐 또 이렇게 건설 관련 또 얘기했죠. 근데 그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후보뿐 아니라 모든 당의 모든 후보들이 건설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주택 공급 활성화, 이번에도 뭐 청년 30만 뭐 집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모든 주택 공급 활성화하고 건설 부양 이런 재료는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게 스케줄 매매예요. 제가 뭐 이 방송에서 얘기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건설주 관심 가져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읽을 수 있는 건 금융주 좀 죽었고 건설주가 좋았는데, 건설주가 좋았던 이유는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상승률에서 재밌었던 건 인텔리안테크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관련주 계속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에서 인텔리안테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노코, AP위성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묶음으로 해놓고 어디가 움직이는지 어디가 가는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준비성 있는 투자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백조님 오늘 안고 한번 해볼게요. 두째 줄까지, 우리 부자의 공식 노래 두째 줄까지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 세무사 부자 공식 지하라면 돼.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화이팅! 이정윤 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1시에 늦은 장중시황 간단히 올립니다. 주식 투자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증시는 지난 주말 상승 그 여파라 우리 증시도 거래소 플러스 0.32%, 코스닥 1%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아시아 증시 상승폭 평균이 거래소 상승 정도이며 코스닥이 가장 크게 오른 것은 제약바이오, 특히 시가총액 큰 HLB의 급등이 투심 회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 차트의 모습은 거래소 코스닥이 완전히 다른데, 거래소는 음선으로 박스권에 갇힌 힘없는 차트인 반면 코스닥은 박스권 상단으로 도전하는 힘있는 차트이네요. 거래소가 코스닥을 따라 힘이 생길지 코스닥이 거래소를 따라 힘이 빠질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철강, 건설주 강세, 금융주 약세가 눈에 보이며 코스닥에서는 HLB의 상한가 근처 급등이 단연 돋보이는 하루네요. 전체 종목 상승률 상위에서는 건설주를 비롯한 대선 관련주들과 코로나 관련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8월도 다 갔네요. 9월장 준비 시작. 모대성옥투자 화이팅!